먼저 그 다음에 오프에 계신 분 중에서 그 자유 발언, 질문이나 의견, 발제 토론자 빼고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마이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언하신 분. 얼른 또 하세요. 서론을 제가 먼저 하기 그렇죠. 우리 선배 다시 발언하셨으니까 먼저 하신 말씀 주시죠. 아니 원래 하시니까 뭐 천천히 하시고 자주 원래 연구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마이크 주시면 돼요. 네. 천천히 하시겠어요? 그럼 먼저 하세요. 마이크. 세 분 발제자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게 노동 전순도 이 토론을 했지만 이 문제를 지난 4월달에 제가 이제 발제하고 당시에 민주회 전 대표 전민련 전 상임대표 요즘은 문서가 다 잡고 있어가지고 전 대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들이 나와서 문제제기를 처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이렇게 토론이 쭉 진행이 되면서 펼쳐지면서 심화되어 나가고 이건 대단히 좋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5개 정당하고 많은 민주노총하고 많은 또 노동 농민 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묶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의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상당히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 5개 정당의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발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까지 참여해서 아까 얘기한 민주노총, 그 다음에 5개 정당, 그 다음에 사회시민단체, 연구단체 참여해서 같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이 동참을 끌어내면서 주체를 세우면서 대선 투쟁에 나가고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 9일인가 대선인데 대선뿐이 아니고 3월인가 또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후에 사회주의 정당 건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실행할 수 있는 이 틀거리를 만들어 간다. 우리가 다 이제 발제자들 다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틀거리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이 거대한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 또 이 논의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한 20일 이후에 한 달 이후에 또 토론해야 돼. 자꾸 이렇게 가면은 결정적인 진전이 없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걸 실제로 실제 실천 행동을 만들어 이게 일종의 이 운동 전체를 추진하는 추진본부 혹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노동자 대통령이 아니고 노동자 대통령 혹은 공동투쟁 이런 내용들이 같이 참되고 그런데 이게 이 표는 보면은 주로 좌파가 주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폭넓게서 아까 얘기한 민주노총과 노동자 민중의 이런 저번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운동본 추진위원회 이렇게 함께 모여서 5개 정당 플러스 민주노총 플러스 아까 재단체에서 이 추진하는 이걸 시발을 해서 건설해서 여기서 논의해서 우리 해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노동당 개혁당의 우사관이라고 피닉스 참여해서 여기서 사실 여기가 움직이면 제일 좋다고 봐요.
근데 비례당 잘 안 하려고 그래. 어쨌든 이것을 움직여서 그럼 좌파 후보하고 좌파 측을 결집하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을 합의하게 하자. 이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안 되면은 우리 연구사하고 노사관이라고 같이 주최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제안을 해서 압박을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시작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 전 뭐 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또 네. 그 말씀. 근데 안녕하세요. 저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은 정윤강 선생님이고요. 저희 그 정치경제에서 푸닉스의 그 상임 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공학론으로 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막수지 전공하신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식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고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는데 우연하게 저는 굉장히 좀 한마디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모이는 특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제 그 자체가 저기는 노동당하고 변혁당 중심. 근데 노동당에서 변혁당하고 노동당만 사실 사회주의냐 굉장히 판을 축소하는 벌써부터 그리고 여 안에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이렇게 의제를 딱 짜서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나는 건설적이지 않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간다면 100% 이것은 뭐 그들만은 정치 소수 한국 사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또 다른 패권이 아닌가. 저는 진보 정치 균열을 낸 패권 정치 세력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정말 크게 봐야 된다. 이 틀은. 근데 아주 협소하게 본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안에 저 큰 뉘앙스가 의제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주의 정치 아니면 진보 정치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그 틀 안에서 특정한 집단을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 외의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 자체가 저는 매우 정파적이다. 개파적이다. 이러면서 과연 사회주의가 그렇게 협소한가? 사회주의가 그랬나? 어떤 사회주의? 혹시 모르겠어요.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 실패한 사회주의자, 가짜 사회주의자들은 사실 그리웠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그 말씀하신 분 나가세요. 우리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좀 걸쳐 있네요, 보니까요. 노동당의 당원이면서 또 노동전선 회원이고, 그리고 노정협의 회원입니다. 오늘, 예, 동기들의 발제와 토론 잘 들었고요. 요즘 뭐, 저희 공공수노조에 있다 보니까, 저하고 동기들이 정세에서 어떻게 선거를 임해야 되는가 생각이 혼란스럽습니다. 각 제 정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정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자리들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 동기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쨌든 뭐 노동자 후보로서 아까 언급드렸던 김소연 후보를 만들었고 김순자 후보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에 흘러왔는데 항상 보면 그걸로서 끝나버리고 이후에 반전된 전혀 전망이 없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해온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전망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라든지 뭐 총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속에서 이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제도권 속에서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서 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복부에서 그 하신 말씀이 다 끝났고 그 온라인에서 신청하신 분이 없는데 일단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제 토론자 그 5분 발언 최대 3분 그죠? 12, 15분이니까 최대 3분 목표로 해서 이 발표한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에 혹시 추가로 발언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토론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제한 순서대로 그리고 우리 배성인 선생님은 그 의제 부분을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시간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강령이라는 게 핵심일 수밖에 없겠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강령으로 다 표출되는 거고, 강령 속에서 그 단체나 정당에 대한 성격들이 다 규정이 되기 때문에 강령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 표현의 문제가 항상 걸림돌을 작용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도 항상 보면은 사회주의라는 표현, 심지어 좌파라는 표현 안 쓰려고 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내용 속에서 담볼 것이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꼭 표현해서 걸리더라고요. 왜 그럴 것이냐. 자기 정치를 못하고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 일종의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국가공화국 같은 것 때문에 있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 이제 대중적인 어떤 접근성 때문에도 아마 머뭇거리는 경향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은 몇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백준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외국에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한국 사회는 3, 5, 7 굉장히 좋아요. 3대, 5대, 7대, 10대, 6대, 8대, 11대, 12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죠? 어쩌다 뭐 11대 얘기했는데 저희 사실 이번에 글 쓰면서 한 바꿔볼까? 8대 과제, 15대 과제 해볼까? 했더니 너무 재미없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신박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어떤 현상들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그 발표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관점과 정치 입장에 기초해가지고 강령과 그 다음에 과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럼 아까 이제 3대 핵심 과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전략적 과제가 뭐 반자본, 반제, 한반도 평화, 통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른들 다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이게 다 이제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돼야 될 것이고, 다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 글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앞으로 추후 보완해야 될 점이 이런 건데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의제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더라. 예를 들면 물, 교육, 주택, 전기, 통신, 의료 이건
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간 산업 당연히 국유화 가야 되는 거죠. 금융기관 국유화 내지 공영화 가야 되는 거고 여기도 한 단계 진전된 사회화로 가야 되겠죠. 사회화 쉽진 않겠지만 어렵도 있고 한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벌 체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네, 불안정 노동, 기적인 문제, 이 노동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지만은 우리 일상, 일터, 자기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 노동자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렇게 확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자 국제주의가 이제 필요한데 앞에서도 몇 분께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회주의,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유고 사회주의 좀 다른데 다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냥 동구권, 동구사회주의 이렇게. 북한식, 후간식, 베트남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또 같이 묶어버리게 되고 자본을 투입한 방식도 다 다르고 국가 권력도 다 다르고 당과의 관계, 인민과의 관계도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하는 방식이 너무 단일하게 접근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평가가 좀 더 세밀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걸맞은 의제, 내지는 강령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특히 한반도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정치적인 이슈라서 해방 전후사를 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하게 토론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바깥으로 확대될 때 나타나는 그런 규정성 내지는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형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한반도 사회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좀 중요한데 북한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식 사회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쿠바라든가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지점 내에 있어도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제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해 부르주아 사회에서 자기개발서 같은 게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자기개발이라는 게 자기 성공 실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아니, 이게 문제가 많아. 부르주아는 문제가 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내지는 좌파 활동가나 세력들은 자기개발을 뭐 했냐 그러면 오히려 필요한 거는 자기개발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다른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앞에 다른 분들이 표현은 다른 식으로 했던 거고 제 표현은 왜 좌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자기개발 안 했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강령을 만들 때도 논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제를 개발한 정책을 만들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거 때가 다가오면 각 단체마다 계속 선거에 걸맞은 의제를 발굴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여러 캠프에 다 전달합니다. 민주당이든 어든지 간에 갖다 좀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번 해왔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을 받은 정당이 특히 자유주의 세력인 현 민주당과 같은 정당들이 그 정책을 제대로 실행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게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80년 보수적 민주화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의회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쪽수거든요. 뭐 의석의 쪽수 아닙니까? 하기 싫은데 의회에서 그 법이나 제대로 안 만들면 내가 죽게 생기는데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좋은데 그게 다 너무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매번 그렇게 당했으면서 또 그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무상화, 뭐 국유화, 그다음에 뭐 다 좋습니다. 그걸 좀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의제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강령을 작성하는 방식이라든가 거기에서 수반돼야 될 원칙 같은 게 필요한데 원칙이 사실은 우리 좌파 진영 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 토론회 기획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뭐냐면은 상호에 대한 존중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뭐 상대방을 더 존중한다, 열심히 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는 저도 뭐 바람직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더 넓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좌파들이.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감수성이 없고 좌파적 감수성이라는 게 여전히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좌파라고 불리는 단체나 개인 활동가들도 연구자들도 인간 형태가 신자유주의형 인간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거기서 제가 볼 때 별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개인 플레이하고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말만 하지 잘 안 하고 있고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소위 말하는 립서비스 정책 애트릭만 난무하고 있고 립서비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아까 사전에 설명할 때 사회화전 많은 부분에서 감정을 좀 배제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무 골이 깊은 단체 간의 관계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존중하고 공감 능력 좀 확대하고 자파적 가능성을 갖다가 좀 더 키우면서 의제도 좀 같이 만들고 강령도 작성하고 그럼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기 때문에 수차례 걸쳐서 계속 이런 식의 토론이라든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것도 일단 운동이거든요. 운동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있는 많은 활동가 단체를 계속 끌어내야 돼요. 그런 이제 작업들이 매우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3대 전략과제든 5대 전략과제든지 간에 제가 한번 진지하게 다시 사고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른 네 분 선생님께서 이제 시간적이 있으니까 3분을 지켜주시면서 발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많은 의견, 비판, 제안들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4명의 저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 좌파 대중정치를 책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보 좌파 단독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영상 통해서. 그래서 이 논의가 좀 더 첨화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주어진 계기들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만들면 너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어진 계기들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중투쟁을 통해서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말씀했습니까? 근데 이게 배도 없어요. 지금 띄울 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배부터 만들어야 되시고 당장 민중 경선한 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저어야지. 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보 좌파를 보면 대중치에서 보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배를 만들자는 거예요. 물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띄워야 되니까 배 먼저 만들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민중 경선이 크게 뭐 문제가 없고 한번 해볼 만하다. 좋은 계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동의하는 정당들, 단체들, 개인들이 모여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토론만 할 겁니까? 이미 부르주아 정당들의 대부분 이미 강을 따라서 바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그 대중활동가 수준에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못하게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럼 뭘 할 건데? 그건 바로 민중경선이라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민중경선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보를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동지들, 민중경선을 통해서 그런 대중정치를 해보자는 모든 정당과 단체, 개인들이 이제 나서야 된다. 같이 실천하자.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고민재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그 김동성 동지에 이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할게요. 그거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 우리 이제 배정희 선생님 전국 곳곳에서 토론해야죠. 그것도 운동이니까. 그런데 우리 정의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이제 형식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운동체를 좀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두 분 선생님 토론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짤막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백혜련 선생님 같은 경우에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일단 하고요. 의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백혜련 선생님이 그 답변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별려가면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은 되지 않고 우리가 또 토론해서 가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책을 구성할 때 진보좌파의 핵심적인 말하자면 연대연합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서 한반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에서도 언급을 해놨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노동 문제가 됐든 기후 생태 위기 또 성차별 문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세계사적인 과제가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 현실로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방향이 잡히냐에 따라서 남북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삶이 대단히 거기에 크게 걸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꿈을 이제 이참에 중고자가 배 네, 끝났습니다. 연대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단순화시켜서 좀 책에서는 제안을 했어요. 적어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이것만큼은 한국의 진보 좌파 세력이 일치 단결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된다. 사실 이걸 반대할 세력은 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전선을 쳐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고 정책 과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백정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동에 출발을 한다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말하자면 그 투쟁하는 것은 당연히 반제라고 하는 그 기본적 토대 위에서 그것이 전개돼야 되겠죠. 반제 투쟁의 핵심적인 현재 한국의 현실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건데 사실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북의 어떤 사회 성격이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북의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북 정책을 철회를 못 시키고 있어요. 상당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북은 그렇게 말을 해왔잖아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핵무기를 낳은 원인이다. 저는 거기에 일단은 진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거든요. 그러나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서 우리 선생님과 더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거 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 그런데 하태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상설총회와 이제 추천평의회 지난번 이제 그 책자로 이미 훨씬 더 깊은 이론적인 이제 제출을 해주셨고 저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하는 민중경선을 통한 연대연합은 상층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을 조합을 선거인단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한 민중경선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선택에 의한 부분이고 그냥 있는 것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각자가 경선 과정 속에서 자기 정치를 충분히 농자 민중에게 능력껏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 조직화 과정이에요. 위로부터 조직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형식이 상설총회 추천이냐, 기존의 전통적 방식과 말하자면 여기서 어떻게 결합될 거냐라는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상호 대비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정치 조직화 과정과 아래로부터 농자 민주주의 선택에 따르는 정치 조직의 재편, 이 부분이 동시에 가기 때문에 이게 상층 연합이 아니다. 상층 연합은 뭘 말하냐면 이런 과정 없이 상층에서 그냥 후보 단위로 하는 것, 이런 게 상층 연합이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층 연합이 아니다. 그런 점을 답변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플로어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관련해서 배제하는 거 아니냐, 패권 아니냐 이런 제가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책자에도 분명히 이 제안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먼저 민주노총이 5개 정당 지난번 했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배제하는 거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과정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주의 5개 정당을 중심으로 제안을 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지 나머지 세력을 배제하거나 이런 절대 있지를 않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철현 토론장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선거 문제는 운동의 전략적 문제하고 연관된 문제를 보고 있고요. 그 운동의 분열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국사회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최근 언론에 민족과 계급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논란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입이 NL이 됐다. 또 NL 쪽에서는 아무리 그쪽을 친하게 지내려 해도 쟤는 좌파야. 괜찮은 좌파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활동도 양자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실제 막스레닌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오히려 여러 전파를 제가 비판 안 한 적이 없어요. 안 한 적 없어요.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은 전체를 점점 통일해 가야 된다. 80년대 어떤 그 NL과 PD로 이렇게 분열된 운동들, 이런 것들이 각자 운동들을 뭔가 한계 있고 뭔가 운동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양자의 합리성이 있잖아요. 양자가 실제 한국 사회에 실제 어떤 모습을 반영하는 거고, 근데 이 반영체들이 진정한 당이 없다 보니까 각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일면적으로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자 운동이 다들 문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민족화 계급은 당연히 통일적인 문제인 거죠. 민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민족 문제는 역사적 사상으로부터 역사적 문제고, 또 어떤 민중이 해방되는 문제랑 또 무관한 계급 문제랑 무관되지 않는 거죠. 누가 또 권력을 잡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통일적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 우리 운동을 확신시켜가고 단결시켜가고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통일 문제도 사실은 선통일이나 후변형이나 이런 논란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불모라고 보거든요. 불모의 논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통일이나 어떤 전망, 민족 문제 해결 전망이 없이 사실 혁명이라는 게 될 수 없는 거죠. 반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3대 요구나 10대 혁명도 그런 운동의 어떤 질곡을 돌파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 발제를 쭉 들어보니까 진보 좌파의 연대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제자나 토론자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주 내용적으로는 아주 긴밀하게 어떤 분석적인 내용을 담아가되 혹은 최대한 좀 넓혀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하자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지만 전농도 선지적인 논리라고 하기 때문에 전농도 들어오고 상공인들도 들어오고 학생단체, 지식인단체, 청년단체, 그다음에 이런 데들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이제 10대 요구의 모든 요구를 나열해서 다 포함할 수 없지만 그 핵심적인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당겨낸다고 하면, 이제 운동이 쫙 펼쳐진다고 하면 후보나 아니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애단체들은 10대 요구에 자기 설사 10대 요구 안 걸린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선거공간을 합법적으로 장치를 하는 거죠. 민주노총의 어떤 조합원들도 선거공간에 출근 투쟁하고 주식 집회하면서 그런 자신의 요구도 걸고 대중투쟁을 벌여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선거와 대중투쟁이 맞물리고 성과로 운동이 하나로 상승해 나가는, 분열을 통한 상승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뭐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나를 넘어서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전망들, 플랜들 이런 게 중요한 때가 온 거 아니냐는 생각하는 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권민태 선생님이 이 민중경선이 이제 아래로 운동이다라고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제 책 말씀도 하셨지만은 가장 전복적으로 선거라는 이제 시스템, 제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위로부터의 도구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는 아래부터 참여가 굉장히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 결과는 대리인을 정치의 장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시스템 자체이고, 그러니까 루소는 유명한, 제가 이제 논문에 자주 인용하는데 이 뭐 4년이나 5년이나 뭐 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루만 영국 사람들은 주권자가 되고 나머지 365일 플러스 3년은 노예로 전락한다. 선거가 있는 유일하게 루소 시절에 민주주의가 되었던 영국을 이제 루소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주 핵심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를 통해서 직선위원장을 뽑았죠. 그런데 그 이전의 간선제와 비교해서 그러면 민주노총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식과 투쟁력이 그 직선제를 통해서 더 발전했느냐,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선제라는 선거라는 그 하나의 어떤 지배적 그 엘리트의 과도제 도구가 민중을 수동화시키는, 구성원을 수동화시키는 기제로 항상 전락됐다. 저는 이제 더 크게 수백 년의 이제 우리 이제 그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평범한 이제 그 구성원, 평범한 인민이 대표자로 나서는 그런 전복적 제안을 하는 것이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하고 맞닿아 있어서는 절대 못 이긴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이제 그 부르주아 정치는 항상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그 대리인이 그 자신들의 요구도 왜곡하고 자기 이해에 맞게 또 전체 민중의 전체 인민의 요구도 왜곡하는 그 자체가 선거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민중경선의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나 근본적으로 더 저변에서부터 채용 방식이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정책 10대 요구, 10대적 문제를 얘기를 하는 부분에 저는 아까 이제 북한 남북 문제가 이제 좀 더 보완돼야 된다 이런 뭐 취지에 대해서는 한편 공감하지만 거기에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는 진짜 국제주의입니다. 노동자 국제주의 관점에서 글로벌한 문제와 뭐 동아시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나 이게 이제 생태주의적 이제 해방의 문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과 운동의 이제 내용이 보완이 돼야겠다. 만약에 한계가 더 크게 가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면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것은 10대가 또 세분화돼서 100대가 되고 각각 10개씩 세분화돼서 또 10개씩 또 세분화돼서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만 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어떤 한 명의 학자나 몇 명의 이런 거 아까 제가 이제 부르주아 정치를 비판하면서 정책연구소나 이런 데서 만들어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정말 민중의 인민의 지혜가 담기는 토론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의 대미는 저는 그래서 바로 이번 대선에서도 그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하면은 10대 중에 1개가 됐든 또 5개가 됐든 그리고 그것들의 가지들이 뭐 1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토론되고 합의되고 공유되는 그러한 내용들만이 이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만 명이 많은 층만 해도 100억이 모이고요.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나 TV 광고나 언론 광고나 이런 거에서 우리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해야 되는 정책으로 뭐 10가지가 됐든 50가지가 100가지가 됐든 내걸 수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정말 구체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의 이제 요구 조건이고, 이걸 가지고 당연히 이번에 성공을 못하겠지만 현실 다음 정치, 다음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의 기준을 삼고 운동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촛불 투쟁의 결과물 중에 제가 비판했던 것 한 가지의 핵심은 박근혜 퇴진 투쟁 말고는 그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 제대로 한 번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 선언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100만 명, 1,000만 명의 요구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산당 선언 같은 매번 대선 때마다,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국회 선거 때마다 각 지역별, 각 전국 단위로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중심으로. 그 얼마나 좋은 문필가들이 많습니까? 정말 수필같이. 정말 재밌게 글 쓰는 것들은 또 전문가적 역량을 동원하고 그렇게 문서로 남겨야만이 우리가 운동의 진척과 발전들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정된 순서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맞이해서 부르주아 선거판이고 여러 가지 이 거대 정당의 장벽이 많은데 이 대선에 우리가 뭐 그 개입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정론도 있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선에 관여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그 의제는 기존의 어떤 반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과 함께 최근 한국 사회의 대전환, 뭐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공장 이런 것과 관련돼서 공정한 대전환이라는 부분에서 의제가 많이 이제 얘기됐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제 민중경선제라는 부분이 많이 됐지만 오늘 또 인민총회에서 하태경 선생님이 그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 좀 했고요. 후보는 이제 아시다시피 정의당과 진보당은 이미 정해져 있고 범좌파 내지 어떤 그 민주노총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가 이제 향후 총회에 관심사에 왔습니다. 오늘 그 진행된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녹화를 해서요. 길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게시할 예정이라서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오늘 이제 온라인에는 13명 많을 때 13명이 참석하셨고요. 오프에는 11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전부 다 수고하셨고요.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